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방동지 선생님입니다. 학부모 여러분들도 참 반갑습니다. 자, 고3 학부모님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애가 고3인데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요 U2024 겨울방학 국어학습법 요 영상을 통해 그 고민들을 샅샅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4 겨울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지 미래를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수능에 대해서 조금은 분석을 해보고요. 수능에 필요한 능력이 뭔지, 특히 국어 영역, 가장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관리 시스템을 또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조교 중에서 팀장급 조교를 한 명 모시고 같이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목차는 이렇습니다. 최신 수능 국어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요. 작년 수능이나 올해 수능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요걸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제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선 2022년 11월 17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이벤트. 맞아요. 고3 학생들, 아니, 고등학교 시절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친 사귄 거예요? 남친 사귄 거예요? 이게 아니라 결국 뭐다? 수능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수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쭉 가는 하나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11월 17일입니다. 딱 수능이 끝나고요. 이런 문자들이, 학생들이 문자들이 많이 왔어요. 저 잘 봤습니다. 뭐 이런 문자겠죠. 이 친구도 뭐 95점 맞았습니다. 뭐 궁극의 100작품 주요 작품이 그대로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 긴장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왔고요. 이 친구는 뭘까요? 이 친구는요, 97점 맞았네요. 점수보다도 뭐 이런 거였어요. 후회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전 이 말을 꼭 듣고 싶거든요. 학생들이 마지막에 후회 없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요거는 좀 멋있는데요. 단순히 수능 국어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될 깨달음을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얻게 된 것 같아요. 아유, 과찬이네요. 이런 점수 잘 봤다라는 얘기, 최저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뭘까요?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국어 시험만 보면 우울하고 좌절했었는데 쌤이 말씀대로 하신 대로 계속 오답하고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항상 체크해 두었다가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던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 뭘까요? 부모는 4등급. 어이구, 큰일 났네요. 근데 92점 맞았대요. 어이구, 잘 봤네요. 92점은 거의 1등급, 2등급 선인데요. 입시 마무리 잘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이 친구도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3, 4등급 나왔는데 1등급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런 친구들 문자가 올해도 아니죠. 내년이죠. 내년에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이런 학생들의 문자도 좀 감명 깊고 좋았지만 저는 학부모님들의 문자가 좀 더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매년마다 3번 정도의 제 이름으로 된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 문자에 대한 학부모님 답장 드렸는데요. 이거는 수능 이틀 전에 보냈던 문자였던 것 같습니다. 11월 15일이네요. 자, 아버님이 보내셨네요. 전 이 말이 너무 멋있었는데, 수능도 인생의 과정인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현이가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최선이 무엇이고 진정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답장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어머님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그리고 고3의 은희가 최고의 선생님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오는 날에는 힘을 얻고 오는 아이. 어이구, 정말 고맙네요. 저도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요 친구, 아버님이 뭘까요? 이거 아버님이네요, 또 여기도. 아무튼 감사드리고 선생님 가르침에 보답하듯 좋은 성적 내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2024 수능도요, 정말로 이런 문자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최신 수능이 어떤 시기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어란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공통 과목은 독서와 문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제가 좀 적어 드릴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우선 독서가 1번부터 17번 문제까지가 독서입니다. 그리고 문학이 몇 번이냐면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이고요. 그 다음 합법작문,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이죠. 여기가 35번부터 45번까지가 선택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화작인지 엄매인지를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어머님들? 자, 화작 선택 어머님들, 엄매 선택 어머님들, 제가 목동 지역이나 대치 지역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거의 다 엄매가 거의 70% 정도였어요. 그리고 화작은 30% 정도고요. 선생님 화작이요? 그럼 불리한 거 아닌가? 아유 전혀요. 다 맞으시면 됩니다. 근데요 결론은 수능 시험장에 딱 깔고 보니까 화작과 엄매가 거의 50대 50이에요. 잠깐. 근데 왜요? 목동과 대치는 엄매가 훨씬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방이 화작이 많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조금은 엄매를 하는 학생들이 상위권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물론 화작도 상위권 학생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애는 상위권이니까요. 엄매를 선택해야겠죠. 아, 그건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이 만약에 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엄매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수학이 엉망이다, 수학할 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 화작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결국은 연결되는데요. 공부량 때문이에요. 화작은요, 뭐 제 온라인 강의의 강의 수를 얘기한다면 7강이면 끝나고요. 엄매는 몇 강일까요? 18강 정도 됩니다. 거의 2배가 넘죠. 그만큼 화작은 요거 7강만 듣고 문제풀이 연습, 기출분석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해결되고요. 엄매는 어떨까요? 노.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18강을 듣고 나서도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면 여기에 뭐가 있죠? 문법에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작이 엄매보다 좀 불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표준 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상위권 학생들, 저는 의대를 꿈꿉니다. 저는요 정말로 서울대를 꿈꿉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엄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표준 점수 따기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준까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기준은 뭐냐? 엄매는 암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2학년 때 문법을 내신 때 했은 학생들이 꽤 많을 거고요. 1학년 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저는 문법 죽어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화작하시고요. 문법 할만합니다 라고 하면 엄매하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수학, 그렇죠? 공부량, 세 번째는 뭐다? 그렇지. 문법에 대한 선호도, 요거를 갖고 기준을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BS 지문은 수능 연계는 50%가 들어가고요. 무시하지 못하는 연계고요. 45문항 80분, 요거 80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요거랑 연결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공통 과목이 75%, 선택 과목이 2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게 2022학년도 수능을 한번 등컷을 갖고 왔어요. 어떤지 한번 가볼까요? 아하, 84, 85예요. 아이고, 됐다 어려웠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 누가 그렇죠? 평가원 원장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난도 실패, 남도를 실패했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어려웠던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 점수 같은 경우도 1점 정도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시면 2023을 보시면요. 표준 점수가 2점 차이가 됐어요. 요거는 되게 크죠. 1점, 2점이 뭐가 그것까지 선생님 어머님도 0점 몇 점으로 대학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커다란 차이였고, 자, 화작은 93점, 엄매는 91점입니다. 그럼 난도는 11월 18일이 좋을까요? 11월 17일이 좋을까요? 당연히 얘가 좋죠. 전체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렵고 어느 정도 난도가 있는 변별력이 가능한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11월 18일 어려운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11월 17일 시험은 2등급 애들이 1등급으로 가기 되게 좋은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시험을 잘 보고 수능에서 1등을 맞으려면 결국은 뭐다? 2개, 3개까지 요 정도까지 틀리면 1등급은 나오겠구나.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온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좀 더 깊이 한번 가볼까요? 자, 2022학년도 수능에서요. 화작과 엄매의 오답률 베스트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아하, 화작에서 독서, 화작, 독서네요. 저는 화작이 오답률 2위인 거 보고 진짜 화작 놀랐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화작이 오답률 2위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다 뭡니까? 독서입니다. 근데 기억 한번 해보실래요? 독서 기술 15번. 여기도 독서 기술 15번입니다. 오답률 1위가요. 자, 2023학년도 수능 한번 가보겠습니다. 독서 과학 17번. 독서 과학 17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작은 전부 다
독서가 됐고요. 언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언어와 매체가 이렇게 2와 3에 끼어져 있습니다.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언매를 많이 틀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죠. 뭐가 없죠, 둘 다? 그렇죠. 작년과 올해 중에 5단 베스트 5에 없는 게 있어요. 그 영역이 뭘까요? 문학 이거죠. 도대체 문학은 왜 없을까요? 그럼 문학은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2022 수능에서 잠깐만 보면요. 오답률 1위가 뭐였죠? 15번 문제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독서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라고요? 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문학이 18번, 34번까지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독서를 먼저 풀까요? 독서를 먼저 푸는 학생들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독서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우리 수학에서 30번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30번에 먼저 푸는 그 또라이 그런 학생은 없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독서를 마지막에 풀 것이고, 그럼 독서의 뭐다? 마지막 지문이 14, 15, 16, 17번 문제 지문이에요. 그러므로 무조건 모든 수능에서 오답률 1위는 14, 15, 16, 17 중에 나옵니다. 요게 거의 국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15번 문제, 여기도 17번 문제가 오답률 1위다 이거야. 그럼 결국은 뭐다? 시간만 더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시간을 어디서 줄여야 될까요? 당연히 어디? 선택 과목과 문학에서 줄여야 됩니다. 그럼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고 정확하게 정답을 결정하는 힘도 매우 중요하구나. 그래야지만 뭐에 시간이 확보된다? 독서에 시간이 확보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문학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다음을 한번 가볼까요? 아하, 이건 EBS 연계입니다. EBS 연계가요, 요번에 문학이 7작품이 있었는데 7작품 중에서 3개가 연계됐고요. 그 연계는 선생님이 마지막 자료 그리고 궁극의 작품 여기서 모두 다 나왔습니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EBS 연계는 선생님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겁니다. 자, 독서가 문제인데요. 독서가 요 법지문과 과학지문이 있어요. 요 두 지문이 가장 어려운 지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지문 2개는 다 보다 EBS 연계였다라는 거 선생님도 이렇게 마지막 시즌에 EBS 연계에 대한 자료를 모두 다 제공해 줬고요. 그러므로 뭐다?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독서 지문도 대비를 해야 되고 자료를 깔끔하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1등분 가르는 킬러 문항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어이구, 이거 뭘까요? 이게 국어냐, 수학이냐, 과학이냐. 이거, 이게 재밌는데. 국어일까요? 수학일까요? 과학일까요? 국어죠. 이거 국어 영역입니다. 그런데 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 바로 기초 대사량 측정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뭐 괜찮아요. 기초 대사량이 뭐다라는 거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기초 대사량을, 체크하는, 측정하는 방법이 직접 방법과 간접법이 있다. 아직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3번째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요. 이거 벌써 시기 짜증나죠? 이런 증가율이 나오고 클라이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단락을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에서 이렇게 상용 로고 이런 말 딱 들어보면 문과 학생들이 정말로 힘들겠죠. 그런 지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문과들한테 너무한 거 아닐까요? 그럼 문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보시면 또 뭐가 있냐. 여기 기초대사량 기울기 L그래프 이런 말 나오고 최소 제곱법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지문이 이런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방금 여기 이제 개딱지 그림이 있었는데 개딱지 문제라고 해요. 요 개딱지 있는 보기의 농계 수컷에 대한 개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는 적용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대비하기 전에 학생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에 이런 문제를 딱 봤을 경우 너무 힘들고 찍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오답률 1위가 된 거고요. 정답률은 무려 19%, 찍어도 20%인데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은 벌써 드렸습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그렇죠. 여기 있었다고요. 여기 보이시죠?
자, 보니까 2023 수능을 보시면 14, 17번 문제 이렇게 그래프 아까 나온 거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실까요? 아하, 비슷해요, 그래프가. 그렇죠? 오케이. 이 그래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죠. 수능 특강에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EBS 독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물론 독서에 대한 독해 원리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언어와 매체도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참 저는 보면서 재밌었는데 이 학생들이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이제 형태소리 분석하는 건데요. 직접 구성요소 분석인데 이 춤 있죠. 탈춤할 때 춤. 이 춤을 하나의 형태소로 본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형태소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제가 형태소 분석할 때 세 가지 주의하라고 하거든요. 탈락 주의하고 축약 주의하고 용언의 어간을 주의하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것만 잘 정리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3번 같은 거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가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비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문장 서문과 문장 구조, 견문장에 대한 질문이죠. 학생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견문장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설명을 이렇게 견문장을 설명을 쭉 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엄매 같은 경우는요. 충실하게 강의를 듣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연습이고요. 그 반복도요. 주기가 있어야겠죠. 그 주기에 맞게끔 제가 자료를 주고 학생들에게 과제로 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시즌별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누구죠? 저희 설비 국어팀 선생님들이죠. 저는요. 연구실이 솔비 국어팀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를 만들 때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솔비 국어연구소에서 미래엔과 함께 N기출이라는 기출 문제집을 출간합니다. 요 출판하는 출간이 서점에 딱 나오면 훨씬 더 저희 솔비 국어연구소의 콘텐츠는 강화될 것이고요. 명성도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커리큘럼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1월, 2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왜냐면 3월, 4월부터는 뭐 준비하죠? 내신 준비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더 이상의 국어는 없다라는 강의가 나옵니다. 이 강의에서 문학과 독서의 필수 개념과 독해 원리, 문제풀이까지 모두 다 끝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 화제과 엄매는 어떻게 해요? 저희 엄매 어떻게 하죠? 엄매는 온라인 강의가 제공될 거고요. 이 온라인 강의도 그냥 턱 던져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멘토 조교님들과 실장님들이 어디까지 들었는지를 관리하고 들은 것만큼의 자료를 배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꼭 이번 겨울에 완성해서 듣도록 저희가 관리까지 하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 메일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로 제공해 주는 건데요. 중요한 지문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해 주는 거고 이게 이제 미래엔 N기출과 연결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4월입니다. 3월합평이 나오겠죠. 3월합평 이것만 보고 가자 나올 거고요. 3월합평 대비 이것만 보고 가자가 뭐예요? 선생님이 적중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의고사 상상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를 갖고 3월합평 대비를 한 2회 정도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행동강령 총정리라고 해갖고요. 시험의 상황에 맞게 이럴 땐 어떻게 이럴 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 상평 이것만 보고 가자입니다. 그 다음 EBS 수특 시즌이 되겠죠. 왜냐하면 선생님 EBS 수특을 왜 여기때 합니까? 이 EBS 수특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EBS 수특 문학과 독서 자료 다 줄 거고요. 강의도 하고요. 고난도 독서 지문도 같이 하는 것이고요. 자, 5월달이 딱 4월달이 됩니다. 그럼 중간고사는 선생님 어떻게 강의를 해주십니까? 선생님이요. 강의하는 학교가요 100개가 넘어요. 그러므로 강의는 못 해주지만 중간고사 대비 내신 만점 학교별 교재를 모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 정시파입니다 라고 하면 정시에 대한 자료와 강의도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자, 5월 6월입니다. 궁극의 EBS 수능 특강 끝 마무리하고요. 더 이상의 독서는 없다. 고난도 독서 지문 원리까지 끝까지 마무리하고 기말고사까지 자료 다 제공합니다. 그 다음 유연평을 보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시즌 3가 끝나는 건데요. 유연평 대비 모의고사와 행동강령 총정리가 나올 거고요. 국어 종결자라고 해왔고요. 7월 8월에는 고난도 문학 개념과 고난도 독서 원리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구평을 보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파이널 시즌이 되는 겁니다. 파이널 시즌에는 적중 모의고사, 이감 모의고사를 10회분 정도 할 예정이고요. 궁극의 100작품 파이널 체크 행동 강령 총정리하는 강의입니다. 내년 6월과 9월 모평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학생들과 인사하면서 이별하게 됩니다. 자,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즌은 당연히 1, 2월입니다. 1, 2월에 모든 거를 끝내주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내신 대비한다고 좀 많이 힘들거든요. 1월, 2월이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교님과 함께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조교님은요, 토요일 팀장을 맡게 된 홍혜은 조교님입니다. 나오시죠?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방동진 선생님 현장 조교 예은입니다. 좀 떠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제 관리 시스템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 갖고 계실래요? 제가 목소리가 더 크니까. 자,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하기 전에 요 말을 좀 보여드릴 것 같아요. 요거 우리 언제 쓰는 거죠? 요거는 모의고사 끝난 직후에 그렇죠. 6월, 9월 평가원 직후에 씁니다. 그렇죠. 6월 모의고사 평가원이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건데요. 요 모의고사를 끝나고 나서 곧바로 쓰게 하는 것이 바로 요 사후조사서입니다. 왜냐면 이 사후조사를 딱 쓰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게 문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100명 이상의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모든 100명 학생들의 문제점을 전부 다 익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명의 친구들 한번 볼게요. 자, 채빵식과 김빵현 학생인데요. 보니까 점수가 둘이 비슷하네요. 둘 다 몇 등급이죠? 둘 다 2등급. 둘 다 2등급입니다. 둘 다 엄매를 선정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별표 친 부분이 이쪽이고요. 여기가 틀린 부분이거든요. 자, 봤더니 이 친구는요. 엄매 3개 틀렸고요. 독서 1개, 문학 4개 틀렸어요. 이 친구는 어떻죠? 엄매가 1개 틀렸고요. 독서 7개. 독서 7개. 문학 다 맞았어요. 문학은 다 맞았네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 둘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 두 명의 친구 중에서 누가 더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많을까요? 물론 제 수업을 들으면 다 잘 보겠지만 누가 더 잘 볼까요? 하면 저는 이 학생이 잘 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를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보니까 틀린 부분 보면 사회 경제에서 한 문제가 틀렸어요. 근데 이 친구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이거 왜 틀렸어? 쉬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수 이런 놈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뭐냐면 문학은 골고루 틀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 독서에서 7, 8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쫙 나갔네요. 그렇죠? 여기가 완전히 쫙 나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렸냐면 문학은 다 맞았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요? 이게 뭐가 문제죠? 한번 볼까요? 자, 문법도 이 친구는 3개 틀렸고요. 언어 부분에서 이 친구 문법 하나만 이렇게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죠. 시간입니다. 이 친구는 시간이 뭐다? 10분 남았어요. 근데 이 친구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친구 어떤 식의 친구냐면 이런 친구도 있죠. 모의고사 보면 딱 시간 남으면 가만히 보고 있는 애. 맞죠? 이런 친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떠니 끝까지 펜 잡고 어떨지 모르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이런 친구죠. 자, 결국은 이 친구는 시간이 10분이 남았고 이 친구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매우. 그럼 앞부분에서 아까 독서 쫙 틀린 거 있죠. 그럼 뭘까요? 시간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틀린 네.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 친구한테는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될까요? 10분이 남았어요.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봐라, 꼼꼼하게 봐라 이런 피드백을 주면 되는데. 그렇죠. 예.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친구는 이제 가지고 있는 집착을 놓으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집착을 좀 뭐냐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 이 친구는 뭐냐면 선지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죠. 결국은 상황에 따라 다른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많고 수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피드백을 각자 맞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예요, 강사들이. 그럼 저희는 있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3시간 반 수업을 하거든요. 반 수업을 하면 제가 수업을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목동 예선민학 시대인재 혹은 뭐 강서적에 수업을 가면
제가 쉬는 시간에 쉬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바로 상담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1대1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요. 제가 이 친구 있죠? 이 김보현, 김빵현 친구 있어요. 이름 얘기했네요. 아무튼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 친구 제가 상담 딱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방에 시간 부족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딱 왔는데 얘는 벌써 올 때부터 뭐냐면 뭐라고 할까? 얼굴에 시간 부족이 써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시간 부족이 써 있냐? 보니까 소심해요. 소심하죠. 소심한 친구들 아시죠? 빨리빨리 문제를 빨리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 친구예요. 소심하게 의자를 천천히 빼고 하는. 내가 그랬어요. 야, 친구야, 너 시간 부족하지?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쓰여 있어. 시간 부족. 막 웃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 시간 부족해서 모의고사를 한 번도 제때 제 시간에 푼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 선생님이 너 시간 부족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럼 뭔데요? 저 꼭 할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네 지금 옷에 끝까지 채워져 있는 난방에 채워져 있는 단추부터 풀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답답한 친구들이죠. 그럼 유연성을 갖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상담을 통해서 제가 그런 피드백을 주고요. 저뿐만 아니라 멘토들, 조교들과도 함께 질의응답을 하고 학생들이 숙제를 해갖고 오면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피드백을 직접 피드백을 써주죠. 하죠. 피드백을 할 때 학생들이 그냥 17번이 2번 선지 근거가 뭐예요? 이런 질문이 아니죠. 방법상에 대한 질문을 우리 조교들이 피드백하고요. 피드백을 받으셨잖아요. 네. 제 제자거든요. 제자 출신 조교입니다. 피드백 받으셨죠? 네. 그 피드백에 대한 것들이 쫙 쌓여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 조교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 뭘까? 5번 같기도 한데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4번입니다. 기출문제집입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왜 처음에 겨울부터 요 이감 콘텐츠나 상상 콘텐츠 이런 거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기출 분석 시키려고요. 기출 문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더라도 기출 문제집부터 풀죠. 그렇죠? 오케이. 그 기출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관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기출 문제집 벌써 다 풀었는데. 그렇죠? 기출문제집 언제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저 고1 때. 와, 고1 때 그 수능 기출문제 같은 거 사셨어요? 네. 뭐 사셨어요? 매 그 있어요. 매땡비. 매땡 뭐 이런 거 사셨대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우리 조교님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럼 학생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 혹은 학생이라면 여러분의 문제집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된 거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거의 이렇게 채점하겠죠. 그리고 1번 선지 있고 만약 3번 선지 있다고 하면 이 친구가 3번을 썼는데 정답이 1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장 하수들이 하는 건 뭘까요? 곧바로 뭐 볼까요? 답지를 보고 답지를 보고 해설지를 보는 거겠죠. 뭐 이런 거겠죠. 1번이 정답인 이유와 3번이 정답이 아닌 해설지를 봅니다. 본 다음에 이해됐어요. 납득돼. 그럼 반달 딱 치고 넘어가죠. 최악의 문제풀이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3개월 후에 이 문제 다시 풀면요. 이거 맞힌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죠.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죠. 뭐가 기억이 안 나? 해설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완벽한 문제풀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이런 거 시키죠. 예를 들어 목동적 학원 무슨 국어하고 뭐 시킬 것 같아요? 근거 표시. 어떻게 표시할까요? 예를 들어 야, 네가 정답의 근거 표시하고 오답의 근거 표시해. 네가 쓴 거 근거 표시해. 이렇게 표시합니다. 형광펜까지 예쁘게 그려요. 자, 물론 이 부분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만 하니까 문제죠. 이 부분 했어요. 틀렸습니다. 반달 또 표시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 맞은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왜 없죠? 근거의 위치가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치, 얘가 기억이 안 나거든. 그렇죠. 그럼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3번 선지를 썼다면 틀린 이유를 분석해야 돼요. 3번 선지가 만약에 여기에 근거가 있다면 이 부분을 내가 독해를 잘 못했구나. 그럼 이 독해를 못했으면 이 독해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럼 자기 틀린 이유, 해결책 이런 것들을 쓰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기출 분석한다?
100권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한번 저희 솔빛국어 시스템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 수업에 숙제가 많나요? 제 숙제가 많나요? 네. 아, 좀 있어요? 네. 그래요? 숙제 잘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그렇죠. 그럼 이 조교님도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자, 숙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볼까요? 보자. 주간방동진이라는 교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간방동진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선 수강생 안내문이 나와 있었고요. 어떻게 숙제하고 어떻게 해라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거 뭐죠? 매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국어는. 예. 그래서 매일 조금씩 저희가 시간과 양을 정해줘서 풀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매일 혁명이죠. 그렇죠.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거 없으면 대체로 주말에 수업은 언제 시험 숙제를 할까요? 바로 전날 새벽까지 이제 밤새면서 그래서 하죠. 그렇게 하는 보통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자료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분 만점입니다. 이거 바로 기출분석 노트고요. 기출분석을 문제집에다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노트에다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크릿 파일이라고 해갖고요. 시험 수업 들은 거에서 조금 고난도 문제들이 제공되고요. 이렇게 책이 한 권이 딱 나옵니다.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저는 되게 싫은 게 프린트물 날리는 게 되게 싫거든요. 애들이 저 안 갖고 왔어요. 이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책이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 나가고 여기 안에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출분석 스크립 파일까지 나오고요. 드디어 기분 만점입니다. 해보셨죠? 네. 그렇죠. 우리 그 조교님들은 다 해보고 여기서 좀 이렇게 상도 많이 받고 문상도 주잖아요. 네, 맞아요. 숙제 잘해온 학생들한테는 문상도, 기출분석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문화상품권, 문상이라면 모르시는 어머님들 계시더라고요. 문화상품권 같은 것도 줍니다. 자, 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 뭘까요? 설명해 주시죠. 아까 사후조사서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 올해는 좀 더 리뉴얼해서 시간 관리를 했을 때 시간이 부족했다면 왜 부족했는지 그 이유도 적을 수 있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시간 부족이든지 자기의 점수를 적는 부분이겠네요. 근데 문제는 점수 적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는요? 바로 문풀 전 나의 목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예. 본인이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무의식 속에 풀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문제를 풀고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아하. 들어서 내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끊어서 각각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친구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평소에 그냥 선지를 끊지 않고 그냥 훅 읽어서 틀렸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적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칸을 이건 뭐죠? 만들었습니다. 달성 여부? 이제 제대로 달성을 했는가를 보면 문학은 X, 독서는 세모를 했네요. 이 친구는 예. 더 세세하게. 그래서 이제 요런 친구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다음에 할 때는 선택 과목에서는 그래도 달성을 한 것 같으니 문학과 독서를 풀 때 좀 더 집중해서 선지를 끊어보자. 이런 더 세세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풀전 나의 목표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수업 시간에 배운 거라든지 아니면 피드백의 방향을 통해서 다음엔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 놓는 거죠? 그쵸. 오케이. 아무튼 이 의식을 갖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리 이거를 적습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모의고사 풀 때나 파이널 풀 때도 항상 이거 적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갖고 내가 이것만은 하고 가자. 라는 관점으로 기출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건 뭘까요? 내가 잘한 세 가지, 부족한 세 가지. 요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친구들이 숙제 내는 거 보면 부족한 세 가지는 다 채우는데 그렇죠. 잘한 세 가지를 다 비워오는 친구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잘한 게 없다. 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만약 부족한 세 가지 여기 적었다? 그럼 예. 이 점은 무조건 다음 주까지 고쳐서 잘한 세 가지에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아하. 그리고 여기 적은 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본인이. 그렇죠. 네. 자, 요건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근데 저는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올해도 좀 리뉴얼돼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틀린 이유 적는 거, 그 다음 문풀법 순서를 적는 거,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앞으로 주의할 점, 이런 거 해결책 관점이겠죠 결국은. 그리고 정답 선지와 오답 선지의 근거들이 모두 다 적는 거. 네. 그렇죠. 요까지가 저의 기출 분석이었고요. 이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설책 곧바로 보면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각지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해결 근거를 찾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건 뭘까요? 요거는 독서의 구조를 분석한 면인데요. 그렇죠.
내용을 분석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런 어려운 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을지까지 아하. 해결책을 적어두면 그렇죠. 더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서 영역이 어렵기 때문에 독서 영역은 지문을 분석하면서 다시 내용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까지 적는 거. 그렇죠? 이런 식의 구조 분석이 있고요. 아,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기 솔루션 뭐죠 이거는요? 이 자기 솔루션이 진짜 중요한데 네. 아까 했던 선지 분석은 선지 하나하나에 대한 정답의 근거를 분석했다면 요거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야, 행동에 그래서 대한 분석. 네, 언매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게 내가 실수다 단순히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꼼꼼히 읽지 않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꼼꼼히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결책을 그러니까 적는 이거는 편이죠. 자기가 문제점 적고 자기가 해결책을 적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 해결책이 모르겠을 수 있잖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뭐다? 요거 갖고 온 거죠. 이게 뭐죠? 이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적지 못했을 때 음. 아래 조교들한테 이제 질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 잘 보실까요? 독서에서 현재 답이 근거가 지문에 그대로 나오지 않아 꼬아서 나올 때 이를 답의 근거로 체크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런 문제 이번 선지 같은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 글씨체가 달라졌죠. 우리 조교님들이 이렇게 뭐합니까? 피드백을 해주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일주일 숙제예요. 요 기출 분석하는 데만 해도 제가 보기엔 문제 푸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5시간 정도 네, 걸리죠.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거를 일주일에 한 회 정도 하는 거예요. 한 회 정도 꼬박꼬박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문제 푸는 거라든지 개념이 이런 것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기출 분석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것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능 이것만 하고 보자. 이거 지금 올해 만든 거죠? 네. 올해 만든 거고 학생들이 수능장에서 이걸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뭐였냐면 이런 거죠. 문학영 행동강령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보기 대충 읽지 말고 번호 붙여가며 정독하자. 나중에 선지 내용과도 비교해 보기. 그쵸? 오케이. 선지 끊어읽기 중요. 서술어 주어 목적 의도 포함 인과관계 확인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가 잘 안 됐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것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의 목표죠. 그쵸? 오케이. 아이고 잘 썼네요. 이 친구 1등급 맞았어요. 자, 볼까요? 요건 뭘까요? 외어와 개념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외워는 문학 개념어, 고전어의 필수 상식어 이렇게 예.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매주 1주치 거를 외워와서 복습 테스트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네. 시험까지 보는 거죠. 요건 뭘까요? 개념 필기 노트는 이제 문학, 독서, 화작, 언매 이렇게 네 영역에 대해서 개념 필기가 되어 있는 노트인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덱스 같은 거 하고 찾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개념서인데요. 모아놓은 손글씨로 모아놓은 개념 필기 노트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리뉴얼을 12번인가 했습니다. 12번이 해갖고 되게 완성도 있는 교재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수빈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근데 이게 미니 모의고사 형식이죠? 네. 몇 문? 15문제죠? 15문제 25분 동안 푸는 25분? 네. 잠깐 15문제 25분 동안 푸면 시간 부족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부족하죠. 처음에 부족하셨어요? 네, 저는 항상 부족했어요. 그러세요? 그럼 뒤로 갈수록 좀 괜찮아지는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고 선지 스킵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모의고사고요. 그럼 이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워 교재를 통해서 외워온 다음에 여기서 복습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 시험뿐만 아니라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수업 내용도 이제 복습 테스트를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운 내용과 외워 아까 교재 있죠? 거기에 있는 거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테스트가 있고요. 끝나고 나면 어머님 문자로 띵 울면서 어플이 깔려 있으면 이렇게 학생의 뭘 볼 수 있다? 점수를 보고 평균까지도 딱 볼 수 있고요. 누적으로 어떻게 시험이 봤냐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형광생 전용 고퀄리티 학습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 뭘까요? 이거 뭐죠? 이제 요거는 내신 교재죠. 내신 저희가 교재죠. 중간에 내신 기간이 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동안은 저희가 수업을 안 하니까 각 학교별로 저희가 내신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죠. 배부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내신 교재 만들 때 정말로 연구실이 전쟁이거든요. 왜냐면 100몇 개 학교에 내신 교재를 모두 다 만들었으니까요. 제 수업을 들으시면 요 내신 콘텐츠까지 모두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수능 이것만은 보고 가자라고 해서 수능
종강날에 배부되는 그쵸.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능 D-Day 3일부터 D-Day 아침까지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행동 강령 그리고 그렇죠. 찍기 자료까지 그렇죠. 적중 모두 자료까지. 포함해서 이제 현강생들한테 나눠주는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까지 드리고요. 또 뭐가 있냐? 아하, 이게 뭐죠? 이거 올해 처음으로 네. 저희가 도입한 겁니다. 제가 좀 욕심을 부려갖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 리포트 자료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솔빛 레포트라고 해서 3월, 6월, 9월 이렇게 3개월마다 학생들 개개인에게 나가는 자료예요. 예. 이게 뭐냐면 그동안 솔빛 모의고사 본 거, 그렇죠. 그리고 상상 모의고사 중간에 이런 바탕, 모의고사, 이런 거 본 이런 거를 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점수 모의고사 보여드릴까요? 점수라든지 이제 유형별 분석하고 아, 그쵸.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기분 만점 숙제 할 때 항상 그렇죠. 개개인별로 피드백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저- 누적 네, 조사했죠. 네, 그걸 저희가 다 기록을 해놔요. 이 친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친구에게 개개인을 위해서 솔빛 솔루션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그 담임 조교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한 20명에 25명 정도를 한 조교가 담당을 합니다. 담당을 하고 그 친구가 뭐가 문제인지 숙제한 보고 아 얘는 비문학 과학 지문을 잘 못하는구나. 아니면 비문학 추론 문제가 어렵구나. 혹은 중심화제 문단관계 관계 파악이 잘 안 되는구나. 실제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 6월, 9월 끝날 때 이렇게 솔비 리포트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시험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봉투에 쏙 넣어갖고 드리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 뭐죠? 네, 이건 이름이 써 있어요. 수질 방답이라고 해서 예. 개개인별로 나가는 자료예요. 이것도.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본인이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면 저희가 그것에 맞는 자료를 각각 그렇죠.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어떤 친구가 만약에 법과 정치를 모르겠거나 잘 못하거나 아니면 기술 지문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체크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추가 자료를 주는 시고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나한테 맞는 자료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관리하고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알고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건 뭘까요? 이건 마지막으로 방쌤의 소통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을 그렇죠. 통해 학부모님들도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네이버 밴드에서는 일주일치 현장 강의 사진 그리고 그렇죠. 숙제가 무엇이 나가는지 등도 다 포스터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가다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요. 우리 애가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것들이 배우고 숙제가 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자를 보면 되게 딱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나 아니 블로그나 여러 가지 소통 창구를 통해서 부모님과도 소통하고요. 요거는 뭘까요? 멘토 선생님과의 소통이네요. 이거는요? 저희가 올해부터 오픈 채팅방을 예, 그렇죠. 개설을 했어요. 학원별로. 그래서 이 학원 오픈 채팅방 안에서 학생들을 관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사전 문자가 나갑니다. 사전 네. 문자라는 건 뭐죠? 사전 문자는 그 수업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수업 이번 주에 배울 수업 내용 그리고 어떤 자료가 배부가 되는지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야 했을 과제까지 안내를 해서 이제 문자가 나갑니다. 자, 사전 문자 나가고 또 이건 뭘까요? 요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분 만점을 잘하면 베스트로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렇죠. 베스트 학생의 그 캡처본 그렇죠. 또 캡처. 올라간 자료가 이제 저희가 매주 카톡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는 이렇게까지 했구나 이걸 볼 수 네. 있는 거죠. 잘하는 학생들은. 그쵸. 그렇죠. 요것도 보내드리고요. 또 이건 뭘까요? 요거는 조교 개인에게 온 개인톡인데 개인톡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너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다라고 이 친구가 질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네. 플래너를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올려주는 본인 거군요. 플래너 이제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알려준 카톡 내용입니다. 우리 조교님들이 진짜 열일합니다. 네.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수능 일주일 전에 일주일 올렸던 오픈 카톡방인데 맞아요. 이제 재수생 말고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험장에 처음 가보기 때문에 그렇죠.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수능장 환경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이제 물어봐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답변을 답변을 한 거죠. 해줘- 네. 여기 보니까 수능 때 담요를 가져가서 무릎에 덮고 시험을 봐도 되나요? 이런 것들 정말로 아주 네. 구체적인 거. 아이패드도 당연히 걷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마지막으로 한 주 수업이 모두 끝나고 나면 현장 실장님께서 그 주에 가장 많이 나왔던 피드백을 골라서 이제 그쵸, 오픈 채팅방에 알려주십니다. 음. 그래서 나랑 비슷한
성적의 친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하.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렇죠. 톡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공통적인 질문 그런 것들에 네. 대해서 마지막에 실장님이 정리해서 올려주는 방식으로 오픈 채팅방이 마무리되는 거죠, 일주일이. 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2024 수능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는 강의를 선생님이 정말 잘하시나요? 예, 저 강의 20년 이상 했고요.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강의는 당연히 잘하겠죠. 강의를 잘하시는 선생님도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관리가 완벽하고요. 관리가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연구소 시스템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학생들이 맡기시고 아니 학생 여러분이라면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국어 성적은 올라갈 것이고요. 수능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렇죠. 수능날 어떠셨어요, 마음이? 되게 떨렸어요. 근데 수능. 설렜어요. 설렜대요. 네. 그렇죠.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설렘의 긴장의 긴장의 다른 말은 설렘이다. 긴장의 다른 말은 설렘입니다. 이렇게 수능 시험장에 갈 때 설렐 수 있고 수능 시험장이 끝나고 나서 어머님 품에 안겨서 엄마 나 그래도 해볼 만큼 해봤어.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연구소 모두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감사드리고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